요즘 복잡한 일들이 밀려와 마음의 그릇이 넘칠 듯 힘드셨죠? 그 무거운 마음, 마도령이 따뜻하게 덜어드릴게요. 오늘 이 상황을 부드럽게 풀고 편안해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운의 매듭을 읽어 길을 내어드리는 도령 중의 으뜸, 타로 보는 도령, 마도령입니다. 우선 앞에 놓인 맑은 물그릇 중 가장 끌리는 물그릇을 하나 골라주세요. 고르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르신 물그릇 위에 제가 표시해놓은 숫자를 기억하셔서 해당 번호의 타임라인을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마도령의 해설을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1번부터 차례대로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번 분들 시작해볼게요. 1번 분들은 요즘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뭔가 복잡한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마음의 그릇에 물이 가득 찬 상태로 버티고 계시는 분들, 조금만 더 부으면 왈칵 넘쳐버릴 것 같은 아슬아슬한 심정으로 이 번호에 손이 가셨을 거예요. 혼자 감당하려니 너무 벅차고 누군가에게 쏟아내자니 남의 맑은 물까지 흐리게 만들까봐 그저 속으로 꾹꾹 눌러 담으며 참아오신 그 고단한 마음이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마음 다 보여요. 지금 이 자리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본래 1번 분들의 성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마르지 않는 깊은 우물 같은 분들이에요. 남들에게는 언제나 시원하게 목을 축여주는 다정한 샘물이 되어주면서도 정작 자신의 우물 바닥이 메말라가는 것은 미처 돌보지 못하는 이타적인 분들이 많아요. 속이 참 깊고 배려심이 넘치다 보니 주변에 복잡한 일이나 갈등이 생겨도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이 험한 물길이 조용히 지나가겠지 하고 속으로 삼키고 또 삼키는 분들입니다. 금전의 흐름과 돈이 붙는 방식을 보아도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처럼 한 번에 확 휩쓸려 들어오는 일확천금을 좇는 분들이 절대 아니에요. 처마 밑에 그릇을 받쳐두고 차곡차곡 맑은 빗물을 모으듯 정직하게 내 손으로 일군 땀방울들이 모여서 마침내 든든한 저수지를 이루는 아주 정직하고 맑은 재물운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한 방울씩 소중하게 고인 물이 쉽게 마르지 않듯 한번 1번 분들의 항아리에 쌓인 돈은 헛되이 흩어지지 않고 깊고 단단하게 유지되는 튼튼한 기운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그 따뜻한 결이 그대로 묻어나요. 요란하게 물보라를 일으키며 다가가기보다는 메마른 땅에 조용히 스며드는 밤이슬처럼 다정하게 곁을 내어주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게 참 묘하게도 언제나 맑은 물을 조건 없이 내어주기만 하다 보니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새 그 고마움을 잊고 1번 분들의 헌신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도 해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겉으로는 바람 한 점 없는 평온한 수면처럼 그저 웃어 넘기지만 그 깊은 속내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둥글게 파문이 일고 오래도록 상처가 맴도는 참 여리고 고운 구석이 있는 분들이랍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일과 잘 맞는지 직업적인 성향을 보면 누군가를 보살피고 어긋난 것을 고치고 꽉 막힌 물줄기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일에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사람의 다친 마음을 다독이는 직업이든 복잡하게 꼬인 서류나 시스템의 오류를 잡아내는 꼼꼼한 실무든 무언가를 치유하고 본래의 맑은 상태로 되돌려 놓는 역할이 옷에 맞춘 듯 잘 맞아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메마른 밭에 물을 대어 생명을 틔워내는 든든한 조력자의 자리에서 더 크고 빛나는 성과를 거두는 분들이에요. 그 다정하고 맑은 마음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카드 볼게요. 이 엉킨 물길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천천히 한 장씩 풀어볼게요. 요즘 자꾸만 주변 사람들의 이런저런 요구와 엇갈리는 감정들 틈에 끼어서 참 피곤하셨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차마 모질게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 착한 소가리를 8번 궁녀들 카드가 딱 짚어내고 있어요. 이 카드는 궁궐 안에서 수많은 무리에 섞여 자신의 감정은 깊이 숨긴 채 맡은 바 일을 묵묵히 해내는 궁녀들의 고단함을 담고 있거든요. 모난돌이 되지 않기 위해 무리의 평화를 지켜야 하는 그 숨막히는 억눌림 말이에요. 지금 1번 분들이 겪고 있는 복잡한 일의 단면이 딱 이와 같아요. 하나의 맑은 그릇에 너무 여러 갈래의 흙탕물이 무분별하게 섞여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 본래의 뜻과 다르게 윗사람의 지시나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자리에 놓여 계실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이 사람 말도 들어줘야 하고 저 사람 사정도 봐줘야 하니 정작 내 마음의 물은 점점 탁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애써서
억지로 맑아지려고 휘젓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흙탕물도 억지로 건져내려 애쓰기보다 가만히 두면 저절로 찌꺼기가 밑으로 가라앉고 다시 맑은 물이 되거든요. 복잡하게 얽힌 사람들의 소음에서 잠시 한 발짝 물러나 내 마음의 항아리를 고요하게 지켜내는 시간이 지금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남의 그릇을 채워주느라 정작 내 그릇에 금이 가서는 안 되니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뭔가 아프고 골마가는 문제를 보면 결국 내가 직접 나서서 닦아주고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강한 책임감 때문에 몸도 마음도 참 고생이 많으세요. 32번 약을 다리는 의녀 카드가 바로 그런 1번 분들의 따뜻하지만 고단한 수고로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뜨거운 화로 앞에 앉아 정성스레 약탕기를 지키며 누군가를 낫게 할 쓴 약을 다리는 모습은 정말이지 뼈를 깎는 인내와 정성이 없으면 해낼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나를 둘러싼 이 복잡한 일들을 풀어낼 진짜 열쇠도 사실은 1번 분들의 이 다정한 치유의 능력, 그 깊은 물 같은 포용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급하게 쏟아내는 거친 폭우로는 결코 사람을 살리는 맑은 약을 다릴 수 없어요. 천천히 스며드는 영롱한 이슬처럼 은은하고 따뜻하게 데워지는 물처럼 1번 분들 특유의 차분함과 꼼꼼함으로 얽힌 매듭의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꽉 막혀있던 업무에 물꼬를 부드럽게 트는 구원투수가 되실 거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그동안 조용히 채워온 내공의 물이 드디어 진가를 발휘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남의 아픈 곳을 낫게 할 약을 정성껏 다리느라 정작 내 마음바닥이 바싹 말라 들어가는 줄도 모르면 절대 안 돼요. 너무 과하게 책임감을 짊어지고 이 세상 모든 탁한 물을 나 혼자서 정화하겠다고 무리하지 마세요. 내 우물에 맑은 물이 찰랑이게 차올라야 남에게도 기꺼이 퍼줄 수 있는 법입니다. 가끔은 화로불을 끄고 스스로에게 맑고 시원한 물 한 잔을 대접하는 다정한 휴식을 꼭 허락해 주셔야 해요. 여기서 한 겹 더 벗겨지는 게 있어요. 지난 긴 시간 동안 속으로 꾹꾹 참고 버티면서 무리를 이끌거나 어떤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에서 참 많이 외로우셨죠. 누구에게 약한 소리 한번 편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눈물을 삭이던 그 시간들, 44번 제조상궁 카드가 그 고단했던 지난날의 무게를 그대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네요. 이 카드는 궁녀들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궁궐의 크고 작은 살림을 도맡아 하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빈틈없이 꼿꼿하고 강해 보이지만 그 넓은 항아리 안에 대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숨기고 있겠어요. 과거의 1번 분들은 이미 한 차례 큰 책임을 지거나 혹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수습하며 썩어고인 물을 퍼내고 굽은 물기를 반듯하게 바로잡는 벅찬 일들을 해내셨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1번 분들의 그 깊고 너른 그릇을 보고 너라면 다 이해해 줄 거야, 네가 알아서 잘 해결해 줘 라며 무거운 짐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 지웠고, 착한 1번 분들은 그걸 차마 매정하게 쳐내지 못하고 내 항아리가 서서히 금이 가는 줄도 모른 채 홀로 짊어지고 오셨던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복잡한 문제들의 씨앗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때 단호하게 둑을 막아 끊어내지 못하고 미뤄둔 감정들, 혹은 내가 너무 알아서 잘 챙겨주다 보니 남들이 나에게만 기대게 만들어버린 그 느슨한 물길에서부터 흘러온 흔적들입니다. 그 무거운 항아리를 이고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눈물겹게 잘 버티셨어요. 하지만 예전의 모든 것을 내 품 안에서 통제하고 안고 가려 했던 그 무거운 둑을 이제는 조금 헐어내셔도 괜찮아요. 억지로 겹겹이 막아둔 물은 언젠가 거칠게 넘쳐 흐르기 마련이니까요. 이제는 그 버거운 짐을 흘러가는 물결에 자연스럽게 띄워보낼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다음으로 이어지거든요. 요즘 억울하고 답답해서 어디 뻥 뚫린 곳에 대고 내 속마음을 시원하게 다 쏟아내고 싶은 그 마음, 카드가 거울처럼 맑게 비춰주고 있어요. 19번 왕에게 올리는 상소탄원 카드가 바로 그 터지기, 일보 직전의 감정의 둑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고 겹겹이 막힌 담장 너머의 임금에게 직접 피를 토하듯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이 들어있는 카드입니다. 지금 1번 분들을 가장 괴롭히고 숨막히게 하는 복잡한 일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깊은 감정이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묵묵히 쏟아부은 맑은 정성과 땀방울이 제대로 된 인정이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물줄기가 왜곡되어 버린 것에 대한 깊은 억울함이죠. 직장에서 내가 공들여 일군 성과를 다른 사람이 얄밉게 가로채려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내 따뜻한 선의가 더러운 흙탕물처럼 매도당하는 기막힌 상황에 갇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참았던 모든 걸 터뜨려버리고 이건 정말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고 크게 부르짖으며 그동안 쌓아 올린 둑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싶은 충동이 가슴에 가득하실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아무리 찢어지게 아파도 지금 흙탕물을 확 엎질러 버리듯 날선 감정을 폭발시키면 나중에 다시 주워 담고 수습하기가 훨씬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요. 억울한 마음을 정갈한 글로 적어 올리는 상소문에는 앞뒤 가리지 않는 분노의 폭우보다는 명확한 이치와 정연한 논리가 맑은 물처럼 고요히 흐를 때 비로소 윗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움직이는 법이거든요. 마음속에 거친 소용돌이가 조금 잦아들 때까지 차분하게 깊은 호흡을 고르며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빈 그릇에 물건을 옮겨 담듯 하나하나 분리해 보세요. 거친 감정의 파도가 서서히 가라앉고 맑은 물 표면이 잔잔한 거울처럼 평온해질 때 비로소 내가 진짜 해결해야 할 일의 본질과 앞으로 유연하게 흘러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비칠 겁니다. 조금만 더 스스로의 다친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여 주세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혼자서 수만 가지 생각에 빠져 계신 날들이 참 많으셨죠. 그 여리고 고운 마음이 얼마나 잔뜩 움츠러들어 있을지 생각하면 저 마도령의 마음도 참 시리게 아파옵니다. 34번 고뇌와 번민카드가 그 깊고 어두운 밤의 외로운 시간들을 고스란히 짚어주고 있거든요. 이 카드는 캄캄한 방 안에서 홀로 머리를 감싸쥐고 답 없는 고민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의 무거운 심정을 담고 있어요. 지금 1번 분들을 숨막히게 옥죄고 있는 이 복잡한 일들이 이렇게까지 꼬여버린 진짜 원인은 사실 밖에서 거칠게 흘러들어온 흙탕물 때문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1번 분들 스스로 내 마음의 그릇을 너무 완벽하게 맑고 깨끗한 상태로만 유지하려고 애쓰며 스스로를 끝없이 닥달하고 검열하는 그 팽팽한 긴장감에서 시작된 면이 큽니다.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유독 나 자신에게는 엄격해서 내 항아리에 작은 먼지 하나 앉는 것조차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마음의 물을 휘저으며 깊은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계셨던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까지 미리 걱정하며 조용한 우물에 계속 돌멩이를 던지고 있으니 마음의 물이 맑게 가라앉을 틈이 없었던 거죠. 무언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지독한 압박감이 오히려 내 영혼의 샘물을 탁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이제는 따뜻하게 알아차려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자리가 따뜻해요. 꽉 막혀버린 이 답답한 물줄기를 도대체 어떻게 시원하게 뚫어내야 할지 막막하셨을 텐데 의외로 그 답은 아주 가볍고 경쾌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52번 윷놀이 카드가 그 반전의 실마리를 쥐고 짠 하고 나타나 주었거든요.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큰 소리로 웃으며 허공으로 시원하게 윷을 던지는 이 유쾌한 장면처럼 지금 1번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억지로 쌓아둔 마음의 둑을 허물고 상황을 가볍게 흘려보내는 여유입니다. 내 뜻대로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는다고 항아리를 꽉 껴안고 혼자 앓기보다는 이미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졌으니 그냥 저 흘러가는 물결에 한번 편안하게 몸을 맡겨보는 용기가 필요해요. 유판에서 말이 이리저리 섞이고 뒤집히며 예상치 못한 길을 찾아가듯 복잡하게 얽힌 직장일이나 껄끄러운 인간관계도 내가 억지로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말고 조금은 느슨하게 지켜봐 주세요. 가끔은 너무 맑은 물만 고집하기보다 이리저리 부딪히고 섞이며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결국 고인물을 밀어내고 내 그릇을 가장 빨리 정화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된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 부드러운 내려놓음이 꽉 막힌 숨통을 틔워줄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에요. 참, 견딘 끝에 열리는 문이 있어요. 그렇게 억울했던 시간, 홀로 눈물 삼키며 견뎌온 날들이 드디어 환한 빛을 만나 시원하게 풀리는 순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22번 아침 조회 카드가 아주 맑고 상쾌한 기운을 가득 품고 등장했네요. 길고 어두웠던 밤이 거치고 밝은 아침 햇살 아래 모두가 제자리에 서서 정식으로 하루의 질서를 잡는 아주 반듯하고 긍정적인 자리입니다. 이건 그동안 여기저기 꼬여있고 엉켜있던 복잡한 물길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맑고 투명한 물줄기로 탁 트이게 될 거라는 아주 반가운 신호예요. 1번 분들이 그동안 묵묵히 정성껏 채워왔던 그 맑은 그릇이 드디어 사람들에게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공식적이고 당당한 자리에서 빛나는 쓰임새를 얻게 되는 흐름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은근히 괴롭히던 부당한 상황들이나 누구의 잘못인지 불분명하게 흐려졌던 흙탕물 같은 오해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리될 거예요. 모두가 지켜보는 환한 곳에서 내 맑은 진심과 수고가 온전히 증명되는 아주 따뜻하고 속 시원한 변화가 시작될 테니 이제 그 무거운 어깨를 조금 펴셔도 좋습니다. 이 흐름이 다음으로 이어지거든요.
하루하루 숨쉬며 버티는 것조차 버거워서 바싹 메말라 있던 일상에 드디어 부드럽고 다정한 온기가 차오르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79번 달 항아리 7카드가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일상의 변화를 포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흙 반죽과 뜨거운 불의 인고를 견뎌내고 드디어 티 없이 맑고 넉넉한 재 모양을 완벽하게 갖춰가는 깊고 넓은 백자 항아리의 모습이죠. 텅 비어 삭막했던 1번 분들의 마음에 다시 시원하고 달콤한 샘물이 차곡차곡 고이게 될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의 말 한마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이리저리 요동치며 불안해했을 감정의 물결이 이제는 아주 깊고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단단해질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탁한 물이 흘러 들어오려 해도 1번 분들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너끈히 정화해낼 수 있는 크고 넉넉한 그릇으로 성장하셨거든요. 그저 아침에 눈을 떠 맑은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그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마저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벅찬 평온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불안감 없이 나 자신으로 오롯이 존재하는 편안함. 그것이 곧 1번 분들의 새로운 일상이 될 거예요. 이건 혼자서 만든 결과가 아니에요. 언제나 1번 분들을 안쓰럽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서 꾸준히 이를 다 치워주시는 조상님의 다정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43번 상성카드처럼 궁궐의 가장 깊은 내전에서 묵묵히 임금을 보필하듯 조상님께서는 1번 분들의 그 소중한 그릇이 거친 세상살이에 깨지지 않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셨어요. 감당하기 힘든 험한 물결이 들이닥칠 때마다 1번 분들이 완전히 휩쓸려 무너지지 않도록 조상님께서 그 물줄기를 살짝 틀어주시고 거친 바위를 대신 치워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사랑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무사히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뒤에서 조용히 안아주는 손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따뜻한 보살핌 위로 10번 공주의 자수카드처럼 신령님께서 1번 분들의 앞길을 가장 맑고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다정한 공수가 내려옵니다. 정성스럽게 가장 깨끗한 맑은 이슬만 하나하나 모아 깊은 그릇에 담아주듯 신령님께서 1번 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이며 평탄하고 고운 물길을 새롭게 열어주실 거예요. 거칠게 넘치던 흙탕물은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하늘을 맑게 비추는 투명한 연못의 풍경으로 1번 분들의 남은 여정을 곱게 채워주실 테니 안심하고 나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품어주는 공수가 남아있어요. 결국 1번 분들은 남의 그릇을 채워주고 무너진 둑을 보수하느라 정작 자신의 맑은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가는 줄도 몰랐던 참으로 고단하고 착한 시간 위에 서 계셨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이 모든 문제들을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리에서 세상을 정화하려던 그 벅찬 책임감을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다정한 휴식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억눌린 물결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부드럽게 놓아주면 머지않아 막혀있던 물길이 시원하게 트이며 모든 오해와 꼬였던 일들이 맑고 투명하게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조상님과 신령님의 깊은 사랑이 늘 곁에서 맴돌고 있으니 1번 분들의 항아리는 조만간 가장 영롱하고 맑은 샘물로 가득 넘쳐날 거예요. 마른 우물을 탓하며 슬퍼하지 마라. 인고의 시간 끝에 드디어 너의 빈 그릇에 다시 맑은 샘물이 차오를 것이니 그저 편안히 마음의 물길을 열어두어라. 1번 분들, 이제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끙끙 앓지 마세요. 복잡하고 무거운 생각들은 저 흘러가는 맑은 물에 다 띄워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 마도령이 전해드린 이 따뜻한 위로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번이라는 번호와 함께 지금 1번 분들이 가장 바라고 계신 소원 하나를 조용히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맑은 기운이 더 빨리 그릇에 가득 차오를 수 있도록 저도 다정하게 정성을 보태겠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막혔던 물길이 시원하게 트이고 마음이 편안해지셨을 때 다시 이곳에 오셔서 그 흐름이 어떻게 맞았는지 기쁘게 확인해보는 재미도 꼭 놓치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2번 분들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분들 시작합니다. 2번 분들은 요즘 마음이 어떤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깊은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두고 그 표면이 찰랑찰랑 흔들리는 걸 숨죽여 지켜보는 것처럼 긴장되고 초조한 심정으로 이 번호에 손이 가셨을 거예요. 그동안 이 그릇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빗물처럼 모아오셨을지 그 고단하고 간절한 마음이 저 마도령에게도 깊이 스며들어 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본래 이번 분들의 성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주 맑고 깊은 우물을 품고 계신 분들이에요. 남들처럼 얕은 곳에서 쉽게 물을 퍼올려 빨리 성과를 내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단단한 안반을 뚫고 들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진짜 샘물을 찾아내는 끈기와 집념을 가지셨죠.
요령을 피우거나 지름길을 찾기보다는 한 방울 한 방울 정직하게 항아리를 채워가는 묵묵한 성품이 참으로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금전 흐름을 보면 투기나 요행처럼 벼락같이 쏟아졌다가 금세 말라버리는 소나기성 재물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신 계곡의 맑은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들어 마침내 거대한 호수를 이루듯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고이는 깊은 금전운을 타고나셨어요. 한번 이번 분들의 그릇에 담긴 돈은 웬만해서는 바깥으로 허투루 새어나가지 않고 단단한 둑 안에서 안전하게 그 몸집을 불려나가는 아주 건강한 재물 흐름을 가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그 특유의 신중함이 묻어나요. 아무에게나 내 소중한 우물을 가볍게 개방하기보다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맑은 물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조심스럽게 물기를 터주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한번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그릇이 메말라갈 때 기꺼이 내 우물의 바닥까지 긁어내어주는 그 깊은 의리와 정을 품고 계셔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 분들을 참으로 든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식처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런 이번 분들이 어떤 일과 잘 맞는지 직업적인 성향을 보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전문적인 지식을 쌓거나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 자격을 얻어내는 일에 아주 강한 재능을 보입니다. 남들이 쉽게 포기하는 길고 지루한 연구,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프로젝트, 혹은 자신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물방울 모으듯 끈기 있게 완성해내는 분야가 옷에 맞춘 듯 잘 어울려요. 가벼운 말재주로 승부하기보다는 오랜 세월 고인 깊은 물의 무게로 승부하는 자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분들이랍니다. 그 간절하고 묵묵한 마음 잡고 같이 카드 볼게요. 지금 이번 분들을 둘러싼 이 복잡한 일의 정체가 무엇인지 천천히 한 장씩 풀어볼게요. 50번 앙부일구 카드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 카드는 하늘의 해를 바라보며 정확한 시간을 재는 해시계를 의미하는데 궁궐안의 모든 일정이 이 시계의 흐름에 맞춰 돌아갈 만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물건입니다. 지금 이번 분들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그릇에 물을 채우듯 성실하게 시간을 쌓아가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남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새벽부터 일어나 맑은 우물물을 길어 올리듯 남모르는 수고로움과 성실함으로 나만의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 오셨을 겁니다.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승진이나 중요한 프로젝트의 결실을 맺을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실 테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시험 합격이나 개업 같은 중요한 관문을 앞두고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사람이 억지로 조종할 수 없듯 때로는 내 노력만으로 당겨지지 않는 그 시간의 더딤 때문에 마음의 둑이 자꾸만 조급함으로 무너지려 할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너무 시계바늘만 쳐다보며 스스로의 숨통을 조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번 분들의 항아리에는 이미 충분히 맑은 물이 고여있고 하늘의 때가 이르면 그 물은 자연스럽게 넘쳐 흘러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26번 과거 시험 카드가 이번 분들의 그 치열했던 과정을 애틋하게 비춰주고 있네요. 이 카드는 인생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큰 관문을 상징합니다. 아마 이번 분들은 지금 겪고 있는 이 복잡한 일들이 단순히 일상의 작은 스침이 아니라 내 삶의 굵직한 물길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시험대라고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 무거운 압박감 속에서 남들은 몰라주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한 방울 두 방울 눈물겨운 정성을 그릇에 담아 오셨군요.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회사의 사활이 걸린 큰 평가나 심사를 앞두고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 있고, 개인적인 목표를 향해 달리는 분들이라면 창업이나 자격증 취득처럼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벅찬 현실 앞에 서 계실 겁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참 많이 외롭고 고단하셨죠. 하지만 이 카드는 그동안 고인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묵묵히 채워온 그 깊은 지식과 경험의 물은 이제 곧 거대한 폭포수가 되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시원하게 허물고 나아갈 강력한 힘이 되어줄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과거의 시간을 짚어보니 15번 태실 카드가 아주 소중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태실은 새로 태어난 왕족의 탯줄을 천지의 기운이 가장 맑게 흐르는 명당에 고이 묻어 보관하던 성스러운 장소예요. 생명의 근원이자 가장 귀한 것을 지켜내는 그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이번 분들의 과거에는 이렇듯 내 목숨처럼 혹은 내 분신처럼 소중하게 잉태하고 지켜온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아주 깊고 은밀한 우물 속에 나만의 귀한 씨앗을 심고 매일같이 맑은 물을 주며 정성스레 갖고 온 나만의 비밀스러운 자산이나 프로젝트 말이에요.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랜 시간 밤을 새워가며 기획했던 소중한 아이디어나 팀의 결속일 수 있고, 사업이나 개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피땀 흘려 모은 종잣돈이나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간절한 꿈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행여나 거친 비바람에 뺏길까봐 겹겹이 둑을 쌓고 노심초사하며 지켜오신 그 눈물겨운 정성이 참으로 대단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때 쏟아부었던 그 순수하고 맑은 샘물이 지금 이번 분들이 어떤 거친 풍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든든한 근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겹 더 벗겨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번 분들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현재의 문제를 들여다보니 66번 옥새 카드가 아주 무거운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옥새는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며 국가의 중대한 결정의 마지막 도장을 찍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한을 의미하죠. 지금 이번 분들의 상황이 딱 이러합니다. 내 그릇에는 이미 맑은 물이 찰랑찰랑 가득 차서 이제 시원하게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데, 누군가가 이 둑을 열어주는 마지막 승인의 도장을 쾅 하고 찍어주지 않아서 물길이 꽉 막혀버린 아주 답답한 형국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내가 올린 완벽한 기획안이나 승진, 심사가 윗사람의 변덕이나 이해할 수 없는 조직의 논리 때문에 자꾸만 결제가 보류되고 미뤄지는 억울한 상황일 수 있어요. 비직장인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허가가 지연되거나 다 된 줄 알았던 중요한 계약이 마지막 도장 찍기 직전에 상대방의 권력 행사에 의해 가로막혀 애간장을 태우고 계실 겁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내가 모아온 맑은 물이 썩어버리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실 텐데, 너무 억지로 그 도장을 빼앗아 찍으려 무리하지 마세요. 두 개의 물이 완전히 차오르면 물은 결국 그 벽을 넘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흐르기 마련입니다. 이 흐름이 다음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꽉 막힌 벽 앞에서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고 있을 때 이 모든 상황이 꼬이게 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이번 카드가 조심스럽게 알려주고 있어요. 문안 인사 카드가 나왔는데요. 궁궐에서 아침 저녁으로 어른들에게 예를 갖추며 안부를 묻는 아주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카드가 왜 원인의 자리에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이번 분들이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주변의 눈치를 보며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라는 틀 안에 자신을 억지로 구겨넣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항아리에 맑은 물이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윗사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 숙여 문안 인사만 올리고 있었던 거죠. 직장에서는 내 성과를 당당히 요구해야 할 때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뒤로 물러섰고, 관계에서는 내 상처를 드러내야 할 때 배려라는 핑계로 억지 웃음을 지었던 겁니다. 그 지나친 예의와 양보가 결국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은 무조건 기다려주고 다 맞춰주는구나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줘버렸고, 결과적으로 이번 분들의 결제를 무기한 미루게 만든 진짜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자리가 따뜻해요. 이 지긋지긋한 기다림과 억울함을 끝내기 위한 해결책으로 17번 행궁으로의 행차 카드가 아주 시원하고 역동적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꽉 막힌 궁궐을 벗어나 임금이 밖으로 나가 직접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새로운 공기를 쐬는 아주 크고 활기찬 움직임이죠. 지금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답 없는 벽 앞에서 무작정 도장을 찍어주기만을 기다리며 고개 숙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의 그릇과 맑은 물의 가치를 알아줄 완전히 새로운 무대,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내 실력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좁은 우물을 벗어나 더 큰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해요. 직장인이라면 부서를 옮기거나 이직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며 나를 제대로 평가해줄 새로운 윗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꽉 막힌 물줄기를 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개인적인 목표를 향해 달리는 분들이라면 기존의 꽉 막힌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거나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판 자체를 크게 흔들어 보세요. 내 자리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군가의 결제 도장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걸 이 카드가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어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딘 이번 분들에게 드디어 59번 조선통신사 환영카드처럼 성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될 겁니다. 낯선 타국에서 온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며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아주 기쁘고 벅찬 순간이에요. 이번 분들이 그동안 남몰래 채워왔던 그 맑고 귀한 우물물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와 그 진가를 제대로 인정받게 될 거라는 눈부신 신호입니다. 이전의 좁은 곳에서는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주었지만 행차를 떠나 새로운 판을 벌인 곳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이번 분들의 깊고 맑은 그릇을 알아보고 환호하며 반겨줄 거예요. 직장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새롭게 자리 잡게 될 수 있고, 시험이나 승진을 준비하던 분들은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당당히 합격의 축배를 들게 될 흐름입니다. 꽉 막혀 썩어가던 흙탕물이 단숨에 맑은 폭포수가 되어 세상으로 시원하게 쏟아져 내릴 테니 이제 다가올 그 눈부신 환영의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즐기실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이 흐름이 다음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폭풍 같은 변화가 지나고 나면 80번 다랑아리 8카드처럼 아주 맑고 충만한 일상이 이번 분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게 될 거예요. 오랜 인고의 시간을 거쳐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가장 순백의 고결한 자태를 뽐내는 달 항아리처럼 이번 분들의 마음과 일상은 티 없이 맑고 평온해질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압박감과 초조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그릇에 가득 찬 맑은 물을 보며 스스로 대견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예요. 누군가의 도장이나 허락을 기다리느라 목말라 하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우물에서 기른 물을 남들에게 넉넉히 나눠주며 존경받고 대우받는 진짜 주인의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불안하게 흔들리던 마음의 수면은 이제 아주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져서 어떤 거친 바람이 불어도 쉽게 요동치지 않는 굳건하고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건 혼자서 만든 결과가 아니에요. 16번 왕의 사냥 카드처럼 조상님들께서 아주 거칠고 강한 기운으로 이번 분들의 앞길을 막고 있던 장애물들을 직접 치워주고 계셨어요. 임금이 직접 활을 들고 맹수를 사냥하며 길을 내듯 꽉 막힌 결제 도장을 쥐고 놓지 않던 얄미운 사람이나 억울하게 나를 짓누르던 부당한 상황들을 조상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고 길을 터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 든든한 보호 덕분에 이제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뒤에서 조용히 안아주는 손이 느껴져요. 그 위로 62번 거북선 카드처럼 신령님의 아주 강력하고 단단한 공수가 함께 내려앉습니다. 거친 파도와 적들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거북선처럼 신령님께서 이번 분들의 그릇을 그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강철 같은 두구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억울하게 가로막혀 있던 물길을 대포 쏘듯 시원하게 뚫어내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전하고 넓은 바다로 이번 분들의 배를 이끌어 주실 테니 이제 두려움 없이 항해를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품어주는 공수가 남아있어요. 결국 이번 분들은 맑은 물을 가득 채우고도 착한 사람이라는 틀에 갇혀 스스로 둑을 허물지 못하고 남의 허락만 기다리는 참 답답하고 억울한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이 상황을 시원하게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개 숙인 무난 인사를 멈추고 내 그릇의 가치를 알아줄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좁은 우물을 벗어나 넓은 곳으로 행차를 시작하면 마침내 그동안의 수고를 인정받는 성대한 환영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조상님과 신령님의 강한 보호가 함께하고 있으니 이번 분들의 항아리는 가장 안전하고 맑은 물결로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좁은 우물 안에서 썩어가는 물을 아쉬워하지 마라. 당당하게 둑을 부수고 큰 바다로 나아가면 그곳에 너를 위한 진정한 환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번 분들, 이제 혼자서 벽만 보고 소갈이하지 마세요. 그동안 모아온 맑은 물, 이제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펼치시길 응원할게요. 오늘 저 마도령의 따뜻한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2번이라는 번호와 함께 지금 가장 간절히 바라는 속마음을 조용히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간절함이 맑은 폭포수가 되어 시원하게 터지도록 저도 정성을 다해 기도할게요. 나중에 막혔던 벽이 허물어지고 속 시원한 변화가 찾아왔을 때 다시 오셔서 어떻게 풀렸는지 기쁘게 이야기해 주세요. 3번 분들로 넘어가 볼까요? 3번 분들 살펴볼게요. 3번 분들은 요즘 마음이 마치 살얼음판 위를 조심조심 걷는 것처럼 잔뜩 긴장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깊은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행여나 작은 돌부리에 걸려 물을 엎지르지는 않을까, 아니면 옆에서 누군가 실수로 내 그릇에 흙탕물을 튀기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심정으로 이 번호에 손이 가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불편한 파동들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견뎌내라. 그동안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셨을지 그 무거운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본래 3번 분들의 성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깊고 맑은 산속의 투명한 호수 같은 분들이에요.
겉으로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해 보이지만 아주 작은 빗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수면 전체에 둥글게 파문이 일어날 만큼 예민하고 섬세한 감각을 품고 계시죠. 남들은 무심코 지나치는 아주 미세한 물밑의 흐름과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찰나의 순간에 다 읽어내는 놀라울 만큼 직관력이 뛰어나고 눈치가 빠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금전 흐름은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져 들어오며 사방에 요란한 소리를 내는 돈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보다는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좁고 은밀한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퐁퐁 솟아나 조용히 내 우물로 흘러들어오는 아주 비밀스러운 재물운을 가지고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남들이 놓친 틈새, 혹은 뛰어난 눈치와 상황 판단력으로 남들 모르게 차곡차곡 곳간에 물을 채우는 아주 똑똑한 형태의 돈이 붙는 분들이랍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3번 분들 특유의 신중한 방어벽이 돋보여요. 아무에게나 내 마음의 우물을 함부로 개방해서 물을 퍼가게 두지 않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그릇에 담긴 물이 맑은지 탁한지를 오랜 시간 관찰하고 탐색한 뒤에야 아주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만 조금씩 물기를 열어주며 섞이는 분들이에요. 상처받고 물이 탁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마음의 둑을 꽤 높게 쌓아두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큼은 그 어떤 오염도 닿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지켜주는 깊은 정이 있습니다. 이런 3번 분들이 어떤 일과 잘 맞는지 직업적인 성향을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진실을 캐내고 감춰진 물길의 방향을 읽어내어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역할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일, 복잡하게 얽힌 정보와 트렌드의 흐름을 남보다 한 발 앞서 파악해내는 일, 혹은 조직 내에서 여러 사람의 상충되는 입장을 눈치껏 조율하며 문제의 독을 사전에 걸러내는 아주 예민하고 전문적인 역할이 정말 잘 맞습니다. 표면에 드러난 얕은 물장구가 아니라 깊은 심연의 흐름을 다루는 일이 3번 분들의 천직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조심스럽고 예민한 마음 잡고 같이 카드 볼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흙탕물이 흘러들어와 마음을 어지럽히는 건지 처음부터 천천히 따라가 봐요. 늘 다른 사람보다 먼저 위험한 낌새를 감지하고 행여나 무리에 해가 될까봐 앞장서서 그 나쁜 기운을 막아내느라 정작 본인은 마음 편히 맑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셨죠. 그 피곤하고 지친 소가리를 46번 김이상궁 카드가 아주 따뜻하게 알아주고 있네요. 이 카드는 왕의 수라상에 오르는 음식에 행여나 독이 들지 않았는지 가장 먼저 맛을 보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위험을 걸러내는 여인의 고단한 역할을 보여줍니다. 3번 분들은 지금 겪고 있는 복잡한 일들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이 김이상궁의 역할을 떠안고 계셨을 거예요. 직장이든 가정에서든 혹은 친구들 사이에 얽힌 관계 속에서든 흙탕물이 튀기 전에 본능적으로 상황의 낌새를 눈치채고 내 한 몸 희생해서 독을 걸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 애쓰셨을 겁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서서 미리 방파제를 쌓지 않으면 저 맑은 우물들이 다 탁해질 텐데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 긴장의 끈을 팽팽하게 조이며 살아오신 거죠. 남을 위해 쓴 약을 삼키느라 내 입안이 다 헐어버린 것도 모른 채 애쓰신 그 마음이 참 짠하고 고맙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남을 지키려다 내 마음의 그릇이 먼저 쩍쩍 갈라져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들은 미처 보지 못하는 것까지 너무 훤히 꿰뚫어 봐서 차마 모르는 척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말할 수도 없어서 혼자서 끙끙 앓았던 비밀스러운 시간들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그 놀랍고도 예리한 통찰력이 12번 세자 카드로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궁궐의 깊은 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적의 진영에 숨어들어 물밑의 진짜 상황을 캐내고 은밀한 정보를 수집하는 첩자의 모습이죠. 이건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니라 3번 분들이 표면에 일어나는 가벼운 잔물결에 속지 않고 그 깊은 바닥에 얽혀있는 수초들의 수상한 움직임까지 완벽하게 파악해내는 대단한 직관을 가졌다는 걸 뜻해요. 복잡한 얽힘 속에서 겉으로는 다들 웃으며 맑은 물을 나누는 척하지만 3번 분들의 눈에는 누가 뒤에서 흙탕물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는지, 누가 진짜 내 편이고 누가 가짜인지 그 속내가 투명한 유리그릇처럼 다 보였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남들이 놓친 치명적인 오류나 숨은 기회를 포착해내고 관계에서도 말하지 않은 행간의 의미를 짚어내는 그 능력이 3번 분들을 버티게 해준 강력한 무기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정보를 혼자서 끌어안고 다 해석해내느라 머리가 터질 듯이 복잡하고 마음의 물결이 쉴 새 없이 요동쳤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과거의 흐름을 짚어보니 48번 미리아 카드가 아주 묵직하고 조심스러운 얼굴로 나타나네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평온해 보였지만 남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서찰을 주고받으며 맺었던 굳은 약속이나 혼자서만 꽁꽁 숨겨두어야 했던 무거운 짐이 분명히 있으셨군요. 마음의 둑을 철저히 닫아두고 나 혼자서만 감당해야 했던 그 외로운 비밀의 시간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과거의 3번 분들은 누군가와 아주 깊고 무거운 마음의 거래를 했거나 혹은 겉으로 드러나면 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복잡한 합의를 떠안으셨을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상사와의 이면 합의 혹은 파벌 사이에서 나만 알고 묻어둬야 했던 치명적인 정보의 그릇을 안고 오셨을 겁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무거운 비밀을 내가 대신 간직해주면서 그 흙탕물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온몸으로 둑을 막으며 살얼음판을 걸어오신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면 이 둑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스스로를 깊은 고립 속으로 밀어넣었던 그 숨막히는 과거의 흔적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겹 더 벗겨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토록 꾹꾹 눌러두었던 불안감과 남몰래 혼자서 감당하며 막아왔던 긴장감이 마침내 터져나와 내 소중한 항아리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려는 아주 날카로운 위기로 찾아와 많이 두렵고 혼란스러우셨죠? 37번 영모 카드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살벌하고 복잡한 상황의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고요했던 궁궐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큰 피바람을 몰고 올 반란의 불씨가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위태롭고 충격적인 순간이에요. 지금 3번 분들을 숨 막히게 조이고 있는 복잡한 일의 실체가 바로 이 무서운 소용돌이입니다. 철석같이 믿고 맑은 물을 내어주었던 사람에게 뜻밖의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 혹은 내가 속한 직장이나 주변 환경에서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는 듯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내가 애써 지켜오던 평화로운 우물이 순식간에 시커먼 흙탕물로 뒤덮일 위기에 처하신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험담과 이간질의 표적이 되어 내 맑은 진심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계실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몰려와 내 안전한 물그릇을 억지로 빼앗으려 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지금 어디로 숨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계시군요. 이 흐름이 다음으로 이어지거든요. 42번 뇌물 카드가 그 복잡하게 꼬여버린 원인의 자리를 아주 아프게 짚어내고 있어요. 도대체 이 막던 우물에 왜 이토록 탁한 흙탕물이 흘러들어와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는 건지, 겉으로는 웃으며 호의를 가장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검고 탁한 목적을 숨긴 채 은밀하게 건네는 떳떳하지 못한 물건의 모습이죠. 그 차가운 진실에 많이 놀라고 상처받으셨을 3번 분들을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지금 3번 분들의 주변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의 진짜 원인은 누군가가 아주 교묘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3번 분들의 맑은 물에 서서히 찌꺼기를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작은 양보를 부탁했을 수 있어요. 3번 분들도 특유의 배려심과 평화를 지키려는 마음에 그 작은 흙탕물을 내 그릇에 조금 받아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3번 분들의 그 깊은 이해심을 마치 권리인 양 착각하고 어느새 내 항아리 전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더럽히며 통제하려 들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 정도는 네가 감당해줄 수 있잖아 라며 은근슬쩍 불공정한 짐을 떠넘기거나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뒤로는 3번 분들의 맑은 평판이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려는 그 이기적인 태도, 그것이 바로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감정적인 뇌물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터준 작은 물길이 결국 나를 집어삼키는 더러운 탕류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묵묵히 인정해야 하는 참 씁쓸하고 아픈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자리가 따뜻해요. 이 억울하고 기막힌 흙탕물을 도대체 어떻게 정화해야 할지 눈물 지으셨을 3번 분들에게 아주 통쾌하고 속 시원한 해답이 찾아왔어요. 41번 암행어사 카드가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맑은 마패를 번쩍 들어올리며 나타났거든요. 임금의 특명을 받고 어두운 곳에 숨어있던 부정부패를 단숨에 벌하는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심판관의 모습입니다. 지금 3번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의 탁한 사정을 봐주며 내 그릇을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내 우물에 더러운 돌을 던지며 선을 넘는 자들에게 아주 차갑고 단호한 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내 마음의 암행어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얼버무리며 넘어가 주었던 부당한 요구들을 그 자리에서 딱 잘라 끊어내세요.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억지로 흙탕물을 마셔주는 일은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관계에서 공과 사를 명확히 하고
더 이상 내 맑은 물을 함부로 퍼가지 마라 라고 엄격하게 선을 긋는 순간 두려움에 떨며 물러서는 쪽은 오히려 상대방이 될 거예요. 3번 분들 안에는 이 혼란을 일도양단으로 쳐낼 수 있는 충분히 강하고 매서운 마패가 이미 쥐어져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굳게 닫아둔 마음의 둑을 지켜내세요. 참고 견딘 끝에 열리는 문이 있어요. 그렇게 용기 내어 단호한 둑을 맞고 흙탕물을 차단한 3번 분들 앞에는 아주 명확하고 후련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7번 죄수 카드가 가까운 미래의 자리에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네요. 남의 우물을 함부로 더럽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자들이 결국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포승줄에 묶인 채 죗값을 치르게 되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의 장면입니다. 3번 분들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숨막히게 했던 그 부당한 상황들이나 얄미운 사람들이 머지않아 3번 분들의 맑은 물그릇 밖으로 완벽하게 추방되고 영원히 격리될 거예요. 3번 분들이 직접 손에 흙을 묻히지 않아도 상황 자체가 아주 공정하고 차가운 질서에 따라 썩은 물줄기를 도려내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직장에서 내 성과를 뺏으려던 사람의 비리가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거나 뒤에서 뇌물을 흐리던 사람의 거짓말이 들통나서 스스로 고립되는 아주 속 시원한 결말이 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묶여야 할 자들이 단단히 묶이게 되니 3번 분들은 드디어 그들의 지긋지긋한 흙탕물 공격에서 벗어나 온전하고 맑은 자유의 숨결을 들이마시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감싸주는 기운이 있어요. 이 거센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일상에는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조용히 스며들 거예요. 76번 다랑아리 사카드가 그 아름다운 변화를 다정하게 보여줍니다. 흙 반죽을 조심스레 빚어 드디어 항아리의 밑동과 둥근 몸통이 단단하게 형태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아주 희망차고 든든한 순간이에요. 바람 한 점에도 요동치며 깨질까 두려워했던 3번 분들의 여린 마음 그릇이 이제는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아주 견고하고 두꺼운 백자 항아리로 거듭나게 됩니다. 내 맑은 우물을 노리던 탕류가 모두 빠져나가고 튼튼한 방어선이 세워졌으니 이제 매일매일의 일상에는 아주 고요하고 투명한 샘물만이 기분 좋게 찰랑거릴 거예요. 누구를 경계하며 예민하게 나를 세울 필요도 없이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원하고 맑은 물을 평화롭게 나누어 마시는 너무나도 안락하고 따뜻한 하루하루가 3번 분들의 삶을 포근하게 감싸 안게 될 것입니다. 불안 없이 잠들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진짜 평온을 마침내 되찾게 되실 거예요. 이건 혼자서 만든 결과가 아니에요. 그동안 3번 분들이 그 거친 흙탕물 속에서도 둑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39번 도승지 카드처럼 조상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보호막을 쳐주고 계셨어요. 임금의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첩보를 먼저 살피고 꾸준히 이를 막아내는 든든한 비서실장처럼 조상님께서는 3번 분들의 우물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오기 전에 그 탁한 물길의 낌새를 살짝 비틀어 무사히 피해가도록 가장 앞에서 다정하게 막아주셨던 겁니다. 그 세심하고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맑은 물의 본질을 잃지 않고 이겨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뒤에서 조용히 안아주는 손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위로 64번 금속 활자 카드처럼 신령님의 아주 명확하고 묵직한 공수가 내려와 힘을 꽉 보태주십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실을 선명하게 찍어내는 금속 활자처럼 신령님께서는 3번 분들이 억울하게 오해받았던 일들에 대해 아주 투명하고 확실한 명분과 증거를 세상에 맑게 드러내 주실 거예요. 누가 진짜 맑은 물을 품었고 누가 흙탕물을 뿌렸는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진실의 도장을 찍어 3번 분들의 명예를 가장 높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품어주는 공수가 남아있어요. 결국 3번 분들은 지나치게 예민하고 다정한 성정 탓에 남의 불순한 목적이 담긴 흙탕물까지 억지로 내 그릇에 담아내라 홀로 벼랑 끝에 몰린 참으로 억울하고 버거운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단숨에 끊어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속에 단호한 마패를 꺼내들어 내 맑은 우물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아주 차갑고 엄격한 둑을 세우는 일입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희생하지 않고 선을 그어버리면 썩은 물은 자연스레 죄수처럼 격리되고 조상님과 신령님의 다정한 보호 아래 가장 단단하고 평온한 다랑아리의 일상이 3번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맑은 물에 진흙을 던지는 자를 곁에 두고 억지로 품어주려 애쓰지 마라. 단단히 둑을 쌓아 불순물을 걸러내면 너의 깊은 우물은 다시 눈부시게 맑아져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을 것이다. 3번 분들, 이제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내 소중한 물을 탁하게 방치하며 앓지 마세요. 나를 지키기 위해 조금 단호해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 마도령이 항상 곁에서 따뜻하게 손잡고 응원할게요. 오늘 이 다정한 위로가 마음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3번이라는 번호와 함께 지금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 한 줄을 편안히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맑은 물결이 더 넓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저도 다정하게 기도해 드릴게요. 나중에 상황이 속 시원하게 정리되고 다시 맑고 편안한 일상을 되찾았을 때 이곳에 훌쩍 들러 그 기쁜 소식을 꼭 나누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4번 분들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4번 분들 살펴보겠습니다. 4번 분들은 요즘 마음이 자꾸만 마른 샘처럼 텅 비어가는 것 같아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거예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주변 사람들의 텅 빈 그릇을 채워주기만 하느라 정작 내 마음의 우물바닥이 쩍쩍 갈라져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버텨오신 분들. 이제는 더 이상 퍼올릴 물도 없는데 세상은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같아 왈칵 눈물이 쏟아질 듯 아슬아슬한 심정으로 이 번호에 손이 가셨을 겁니다. 참 많이 고단하셨죠. 그동안 무너지지 않고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두 손 꼭 잡고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싶어요. 본래 4번 분들의 성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주 깊고 넉넉한 큰 항아리 같은 분들이에요. 내 그릇에 물이 찰랑이게 차면 그걸 혼자 독차지하며 아쉬워하기보다는 목마른 이웃에게 기꺼이 시원한 물바가지 하나를 내어주는 참 따뜻하고 다정한 성품을 지니셨죠. 요란하게 큰 물보라를 일으키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문 땅에 조용히 스며드는 단비처럼 묵묵히 제 몫을 해내며 주변 사람들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참 귀하고 선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금전 흐름을 보면 벼락처럼 쏟아졌다가 금방 흔적도 없이 말라버리는 소나기성 재물은 맞지 않아요. 그보다는 처마 밑에 깨끗한 그릇을 받쳐두고 한 방울씩 맑은 빗물을 모아 마침내 든든한 커다란 독을 채워내듯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정직하게 쌓아가는 물줄기가 아주 튼튼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모인 재물은 웬만한 가뭄에도 끄떡없이 4번 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아주 깊고 안전한 저수지가 되어줄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4번 분들의 그 깊은 다정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얕은 냇물처럼 가볍게 떠들며 다가가기보다 상처받고 지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맑은 물을 데워주듯 깊은 공감으로 묵묵히 곁을 지키는 분들이에요. 누군가 홧김에 내게 흙탕물을 튀겨도 억지로 화를 내며 안갚음하기보다는 내 맑은 우물물로 그 탁함을 가만히 희석시켜주려는 배려심이 유독 깊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착한 마음 때문에 때로는 나 혼자 더러운 물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남몰래 소가리를 하기도 하죠. 이런 4번 분들이 어떤 일과 잘 맞는지 직업적인 성향을 보면 누군가의 부족한 점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길러내는 일에 아주 놀라운 재능이 있어요. 사람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보살피는 일, 꽉 막히고 메마른 프로젝트에 아이디어라는 생명수를 부어 숨을 불어넣는 역할, 혹은 조직 안에서 묵묵히 뒤를 받쳐주며 시스템의 물길이 끊기지 않도록 살뜰히 관리하는 실무가 정말 옷에 맞춘 듯 잘 맞습니다. 눈에 띄게 앞장서서 지휘하지 않아도 4번 분들이 빠지면 금세 샘물이 마르듯 조직 전체가 삐걱거리는 아주 중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조력자의 자리가 천직이에요. 그 다정하고 넉넉한 마음 잡고 같이 카드 볼게요. 왜 자꾸만 내 우물이 메말라가고 이렇게 복잡한 일이 꼬이는 건지 천천히 한 장씩 풀어볼게요. 항상 누군가의 밥그릇을 먼저 챙기고 배려하느라 정작 본인은 마음 편히 맑고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날들이 참 많으셨죠? 그 헌신적이고 고단한 소가리를 55번 수락한 카드가 아주 따뜻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궁궐 안에 수많은 사람을 굶기지 않기 위해 뜨거운 불과 물을 다루며 밤낮 없이 땀 흘리는 수락안처럼 4번 분들은 내가 속한 곳에서 늘 남의 텅 빈 항아리를 채워주느라 고군분투해 오셨습니다.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남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꾸준히를 묵묵히 도맡아 하며 이 거칠고 험한 물길을 나라도 막아야 모두가 평안하겠지 하는 다정한 마음으로 버텨오신 그 눈물겨운 정성이 이 카드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2배, 3배로 성실하게 맑은 물을 길어 나르면서도 늘 시간이 부족해 동동거리며 애태우던 그 조급한 마음이 저에게도 깊이 전해집니다. 63번 자경루 카드가 4번 분들의 그 빈틈없고 무거운 책임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경루는 스스로 일정한 간격으로 물방울을 떨어뜨려 궐 안의 모든 사람에게 아주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성실한 물시계입니다.
사범분들은 이 자경루처럼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묵묵히 하루하루 자신의 그릇을 비워내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맑은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오셨어요. 지금 겪고 있는 이 막히게 복잡한 일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지독한 책임감 때문에 시작된 면이 큽니다. 다른 사람이 흘린 물까지 다 내가 닦아내고 완벽하게 물기를 관리하려다 보니 정작 내 물그릇에 무리가 가고 한계치를 넘어버린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과거의 시간을 가만히 짚어보니 내가 뼈를 깎듯 쏟아부은 맑은 땀방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가를 받으며 남몰래 눈물 지었던 몹시 서운한 기억이 남아있네요. 29번 궁녀들의 녹봉 카드가 바로 그 씁쓸하고 억울했던 과거의 감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고생하며 항아리를 가득 채워 바쳤지만 막상 내 손에 쥐어진 몫은 겨우 바닥을 적실 만큼의 적은 물뿐이었을 때 느끼는 그 지독한 허탈감과 비애 말이에요. 직장이나 대인관계에서 내가 베푼 희생과 맑은 배려를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제대로 된 보상이나 따뜻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았던 아픔이 있으셨을 겁니다. 내 맑은 진심이 그저 흔한 소모품처럼 취급받았던 그 차가운 시간들이 마음 밑바닥에 찌꺼기처럼 쌓여 지금 내 마음의 둑을 서서히 금가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한 겹 더 벗겨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이렇게 뼈가 부서져라. 맑은 물을 퍼다 나른들 도대체 나에게 뭐가 남았나 싶고 갑자기 세상 모든 게 다 부질없고 무기력해져서 그저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실 거예요. 28번 게으른 왕세자 카드가 지금 4번분들의 그 텅 빈 탈진 상태를 아주 정확하고 안쓰럽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해결해야 할 복잡한 일들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사람들은 계속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지만 이제 4번분들의 마음속 우물은 바싹 말라버려서 단 한 방울의 의욕조차 솟아나지 않는 텅 빈 상태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무기력하고 게을러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이건 결코 나태함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내 우물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마음의 물을 다 퍼주어 버린 탓에 영혼의 밑바닥까지 완전히 방전되어 튼튼하던 둥마저 와르르 무너져 내린 아주 심각하고 아픈 번아웃인 거예요. 마음이 먼저 파업을 선언해버린 그 아픈 자리를 이제는 스스로 다독여 주셔야 해요. 이 흐름이 다음으로 이어지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내 그릇이 바싹 말라가도록 나 자신을 갉아먹으며 버티게 되었을까? 가만히 돌아보면 그건 결코 4번분들이 바보 같아서가 아니에요. 1번 선왕 카드가 그 무겁고 씁쓸한 원인의 자리를 가만히 비추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궁궐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과 법도가 되는 선왕처럼 4번분들의 마음속 깊은 우물에는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한다고 믿는 아주 엄격하고 무거운 틀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무너져서 둑을 놓아버리면 이 관계가 다 깨질 거야. 이 직장에서 나마저 이 짐을 내팽개치면 막던 물이 다 흙탕물이 되겠지? 하며 윗사람, 부모님, 혹은 나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착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의 기준에 얽매여 계셨던 겁니다. 그 오래된 관습과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내 우물이 메말라 바닥이 갈라지는 줄도 모르고 끝없이 맑은 물을 퍼나르게 만든 진짜 원천이었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무거운 둑에 갇혀서 스스로를 향한 다정한 자비심마저 메말라 버렸다는 걸 이제는 따뜻하게 알아차려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자리가 따뜻해요. 다 말라버린 이 마음의 항아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시 맑고 시원한 물로 채울 수 있을지 너무 막막해서 눈물만 나셨을 4번분들에게 아주 예쁘고 다정한 해결책이 도착했습니다. 68번 향원정 카드가 그 따뜻한 휴식의 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향원정은 궁궐의 그 숨 막히고 복잡한 정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맑은 연못 한가운데 지어진 예쁜 정자에서 오직 왕실 가족들만이 조용히 쉬며 수면을 바라보는 아주 평화롭고 사적인 공간입니다. 지금 텅 비어버린 4번분들의 그릇을 다시 채울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나를 갉아먹는 그 모든 무거운 책임과 남들의 끈질긴 요구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나만의 향원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이기적이어도 괜찮아요. 직장에서 남의 목까지 떠안으며 아슬아슬하게 이어가던 그 물길을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세요. 인간관계에서도 내 맑은 물을 일방적으로 퍼가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동안 굳게 두개 문을 닫아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남의 빈 항아리를 채워줄 때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가장 맑고 달콤한 샘물을 길어다 내 마음에 부어주어야 할 절대적인 치유와 단절의 시간입니다. 그 고요한 멈춤 속에서 내 우물은 서서히 하지만 놀라운 생명력으로 다시 찰랑거리게 될 거예요. 참고 견딘 끝에 열리는 문이 있어요.
그렇게 둑을 닫고 나만을 위한 따뜻한 물을 채우며 스스로를 다정하게 돌보고 나면 거짓말처럼 일상의 물결이 아주 경쾌하고 즐겁게 찰랑이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51번 투호 카드가 그 한결 가벼워진 미래를 아주 밝게 보여주네요. 궁궐 안에서 무거운 정물을 모두 내려놓고 항아리에 화살을 던져 넣으며 깨르르 웃고 즐기는 어떤 심각한 이해관계도 얽히지 않은 순수한 놀이의 모습입니다. 사번분들이 온몸으로 짓눌려 있던 그 숨막히고 복잡한 일들이 서서히 거치고 상황이 무거운 진흙탕에서 벗어나 아주 부드럽고 가벼운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게 될 거예요. 내가 굳이 죽으림을 다해 억지로 굽은 물길을 막아내지 않아도 직장이나 인간관계의 일들이 아주 수월하게 마치 놀이를 하듯 재미있고 경쾌하게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피가 마르도록 억지로 물을 퍼나르던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가 원할 때만 가볍게 물수제비를 뜨며 여유로운 성취를 맛보는 참으로 시원하고 즐거운 흐름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감싸주는 기운이 있어요. 그토록 바싹 메말랐던 마음의 우물이 드디어 새로운 물줄기를 만나서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하는 그 벅찬 감동을 매일매일 일상에서 느끼게 되실 거예요. 73번 달 항아리 1카드가 이 다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너무나 예쁘게 보여줍니다. 맑은 물을 머금은 흙 반죽이 이제 막 가장 순수하고 단단한 도자기의 형태로 빚어지기 시작하는 그 설레고 포근한 첫걸음이에요. 텅 비고 쩍쩍 갈라졌던 사번분들의 일상에 그 어떤 탁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아주 새롭고 맑은 샘물이 다시 퐁퐁 솟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던 그 끔찍한 무기력함과 방전된 느낌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내 그릇을 아주 예쁘고 정갈하게 다시 빚어보고 싶다는 맑은 의욕이 잔잔한 수면의 파문처럼 일어날 거예요. 남을 위해 억지로 퍼올리는 물이 아니라 오직 나만의 기쁨과 평온을 위해 한 방울 한 방울 내 항아리를 소중하게 채워가는 그 보송보송한 일상이 사번분들의 삶을 아주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이건 혼자서 만든 결과가 아니에요. 그동안 사번분들이 그 텅 빈 그릇을 부여잡고 눈물 흘릴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71번 창경궁 카드처럼 조상님께서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넓게 감싸 안아주고 계셨습니다. 창경궁은 왕실의 우서른들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자연의 맑은 물길을 그대로 살려 아주 따뜻하고 너르게 지은 궁궐이거든요. 조상님들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번분들의 마음의 둑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리지 않도록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온기로 그 갈라진 틈을 메워주시고 더 큰 흙탕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부드러운 방어막을 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 깊고 다정한 사랑의 물길 덕분에 사번분들이 완전히 휩쓸리지 않고 이 자리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뒤에서 조용히 안아주는 손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위로 61번 흐르는 물에 떨어지는 꽃잎 카드처럼 신령님의 너무나 아름답고 자비로운 공수가 사번분들의 마른 물길 위로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꽉 막히고 꼬여있던 답답한 문제들을 거칠게 부수지 않아도 신령님께서 그 물길의 방향을 아주 자연스럽고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부드럽게 열어주실 거예요. 내 우물의 귀한 물이 더 이상 남들에게 아깝게 버려지지 않고 가장 예쁜 꽃잎을 띄워 목적지까지 평안하게 닿을 수 있도록 일과 관계의 모든 매듭들을 맑은 시냇물처럼 시원하고 유연하게 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품어주는 공수가 남아있어요. 결국 사번분들은 내 항아리의 맑은 물이 다 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이 요구하는 착한 사람의 기준과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텅 빈 우물바닥만 피나게 긁으며 참으로 아프게 버텨오신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이 복잡한 고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거친 소음을 철저히 차단하고 오직 나만의 맑은 물을 채울 수 있는 고요한 향원정으로 단호하게 숨어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향한 그 다정한 이기심이 회복되면 머지않아 억지로 짊어졌던 짐들이 가벼운 놀이처럼 수월해지고 맑고 순수한 다랑아리 같은 일상이 포근하게 다시 시작될 거예요. 조상님과 신령님의 아주 부드럽고 든든한 보호가 사번분들의 새로운 물길을 다정하게 덮어주고 있으니 머지않아 다시 맑은 샘물이 그릇에 찰랑거리게 될 것입니다. 빈 독을 긁으며 남을 먹이려 애쓰지 마라. 내 우물이 먼저 가득 차야 그 물도 단 법이니 이제는 온전히 너 자신을 향해 내리는 맑은 단비를 다정하게 맞이하여라. 사번분들, 이제 다른 사람 챙기느라 내 소중한 마음 방치하며 남몰래 눈물 짓지 마세요. 텅 빈 그릇에 다시 따뜻하고 맑은 물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저 마도령도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지친 마음에 조금이나마 촉촉한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4번이라는 번호와 함께 오직 나를 위해 먼저 채우고 싶은 맑은 소망 하나를 따뜻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중에 마음의 우물이 찰랑찰랑 넘치고 일상이 다시 맑고 가벼워졌을 때 다시 오셔서 그 기쁜 변화를 꼭 저에게도 들려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맑고 깊은 마음에 따뜻한 평온이 깃들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마도령이었습니다.